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이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땀을 흘리고 미국의 수재들이 아이비리그를 꿈꾸듯 북한의 모든 10대와 학부모들의 시선은 오직 단 한 곳, 평양 룡남산 기슭에 자리 잡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대학은 단순한 최고 명문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1946년 10월에 개교한 이 대학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수령의 이름을 하사받은 절대적인 성격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학은 단순히 학문을 탐구하는 산가탑이 아니라 체제를 수호할 핵심 엘리트를 길러내는 혁명의 병기창 역할을 합니다.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하며 혁명 활동을 펼쳤다고 선전되는 곳으로 이곳의 졸업장은 곧 백두혈통의 사상적 세례를 직접 받았다는 가장 완벽한 정치적 보증수표가 됩니다. 북한 체제에서 김대 졸업생이 갖는 위상은 남한의 명문대 졸업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내각의 핵심 부서 혹은 외무성의 특명 정원대사 등 권력의 최심장부로 직행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북한의 17세 청년들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영양실조의 위험이 도사리는 10년짜리 군 복무를 하거나 캄캄한 탄광으로 배치될 때 이 대학의 입학생들은 평양 한복판에서 최고급 기숙사 생활을 하며 국가가 제공하는 특별 장학금과 양질의 식량을 배급받습니다. 즉, 이곳에 입학한다는 것은 평범한 인민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2,500만 북한 주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붉은 귀족 계급으로 영구 편입됨을 의미합니다. 권력과 부, 그리고 생존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1%의 카르텔. 그렇기에 북한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이 룡남산의 성격에 밀어넣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걸 각오로 입시 전쟁이라는 이름의 지옥불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학 능력 시험은 적어도 시험을 치를 기회 자체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든 원서만 내면 시험장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학 입시는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세계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철저한 신분 차별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북한에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시와군의 인민위원회 및 노동당 위원회가 발급하는 대학 추천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추천권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학생의 학업 성적이 아니라 바로 출신 성분입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이라는 철저한 토대 신분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원서를 내려면 조부모부터 부모까지 3대에 걸친 친가와 외가의 핏줄을 샅샅이 뒤져 단 한 명의 월남 가족이나 정치범 혹은 자본가 출신이 없는 완벽하고 순결한 핵심 계층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아인슈타인 뺨치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고 학교에서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신 성분이 불량한 동요 계층이나 적대 계층의 자녀는 김일성 종합대학은커녕 지방에 이름 없는 2년제 전문학교조차 추천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졸업과 동시에 농장원이나 돌격대로 끌려가야 하는 예정된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머리가 나쁘고 성적이 바닥을 기어도 부모가 노동당의 고위 간부이거나 한길빨치산의 후손이라면 대학 추천권은 너무나도 쉽게 주어집니다. 이 추천권 배분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출신 성분은 좋지만 권력이 없는 일반 노동자의 자녀가 기적적으로 1등을 해도 그 추천권은 수천 달러의 뇌물을 바친 돈주의 자식이나 보위부 간부의 자식에게 새치기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북한의 입시생들은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를 외우기 전에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부모의 권력과 핏줄이라는 거대한 계급의 벽 앞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체제의 잔혹성을 뼈저리게 학습하게 됩니다. 출신 성분의 벽을 넘고 뇌물과 인맥을 총동원해 기적적으로 대학 추천권을 받아낸 학생들은 매년 2월에서 3월경 북한 전역에서 치러지는 국가 예비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한의 수능에 해당하는 북한판 입시의 첫 번째 필기시험입니다. 과목은 수학, 물리, 화학, 국어, 외국어 등 남한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모든 과목을 합친 것보다 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운명의 과목이 존재합니다.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 역사입니다. 이 혁명 역사 과목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우상화된 일대기와 교시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암기해야 하는 맹목적인 사상 검증 테스트입니다. 수학에서 미적분을 완벽하게 풀어내고 외국어 문법을 다 마치더라도
수령의 생일이나 백두산 미령에서의 허구적인 업적 연도를 하루라도 틀리게 적어내면 그 학생은 사상이 불순한 자로 낙인 찍혀 즉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 시험이 치러지는 환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고요하고 따뜻한 수능 고사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북한의 극심한 전력난과 연료 부족으로 인해 한겨울인 2월의 교실에는 난로조차 피워지지 않습니다. 입시생들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두꺼운 소못과 털모자를 뒤집어쓰고 꽁꽁 언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갱반지라 불리는 질 나쁜 거친 시험지 위에 연필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남한에서는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비행기 이착륙까지 통제하며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보호하지만 북한의 예비고사장에서는 갑자기 정전이 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험이 중단되거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학생이 영양실조로 쓰러져 실려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처절한 예비고사는 학문적 지식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가 요구하는 사상적 복종과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을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를 실험하는 거대한 생존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교문 밖에서 학부모들은 남한의 부모들처럼 절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대신 당위원회 간부들의 집 앞을 서성이며 달러가 든 봉투를 만지작거리는 씁쓸한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국가예비고사의 혹독한 관문을 통과한 극소수의 수험생들은 마침내 평양으로 집결하여 룡남산의 붉은 벽돌 건물 안에서 본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 본고사는 김일성 종합대학 자체에서 출제하는 시험으로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체력장과 치열한 면접 고사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평가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학문적 공정성이나 실력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북한 당국은 철저한 실력 위주의 선발을 선전하지만 본고사 고사장은 사실상 평양의 고위 간부들과 거물급 돈주들이 현찰과 권력을 무기로 자녀들의 합격증을 사들이는 거대한 암시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필기시험 전날 입학처의 고위 간부나 출제위원인 교수의 집에는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액수의 뇌물이 담긴 사과 상자가 배달됩니다. 이 돈의 대가로 시험 문제가 통째로 사전 유출되거나 심지어 시험이 끝난 후 채점 과정에서 답안지가 백지에서 완벽한 정답지로 둔갑하는 마술 같은 부정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됩니다. 면접 고사 역시 지원자의 사상적 됨됨이나 학업 계획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부모가 당 조직에서 얼마나 막강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 전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지원자의 답변 내용보다 그 지원자의 등 뒤에 서 있는 아버지가 조직 지도부 부부장인지 아니면 평양을 주름잡는 무역회사 사장인지를 채점표에 기록합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체력장과 신체 검사에서 벌어지는 총욱입니다. 간염이나 결핵 같은 전염병 복균자는 원칙적으로 입학이 불가능하지만 뇌물을 두둑하게 먹인 의사는 중증 환자도 완벽한 건강체로 진단서를 위조해줍니다. 결국 김일성 종합대학의 본고사 합격자 명단은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아니라 부모들의 자본력과 권력의 크기 순으로 매겨진 피라미드 명세서입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천재는 면접관의 싸늘한 눈빛 아래서 트집을 잡혀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알파벳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고위층의 멍청한 자식은 당당히 수석 합격의 영광을 안고 교문을 들어서는 곳, 이것이 바로 평양 최고 학부의 민낯입니다. 이처럼 돈과 권력이 입시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패한 구조 속에서 북한 사회에는 무상교육이라는 사회주의의 근간을 비웃는 기형적인 사교육 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평양의 신흥 부유층인 돈주들과 당 간부들은 자녀들이 소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 입시 비즈니스에 뛰어듭니다. 과거에는 혁명 역사나 사상 교육이 최우선이었지만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외국어와 기초 과학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면서 영어, 수학, 물리 과목의 고액 비밀 과외가 평양의 고급 아파트 밀실에서 매일 밤 벌어집니다. 이 과외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일반 중학교 교원이 아니라 현직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이거나 평양 외국어대학 소속의 최고급 엘리트 강사진입니다. 이들은 국가가 주는 쥐꼬리만한 월급 대신 돈주들이 쥐어주는 시간당 수십 달러의 빳빳한 현찰을 받으며 자본주의의 맛에 완벽하게 길들여졌습니다. 사교육의 빈부격차는 남한의 대치동 학원가를 능가할 정도로 잔혹합니다. 평양 중심부의 특권층 자녀들은 최신형 중국산 노트북과
원어민 발음이 녹음된 파일로 영어를 배우고 입시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족집게 교수의 개인 지도를 받습니다. 심지어 입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남몰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수입산 초콜릿과 영양제를 먹으며 체력을 보충합니다. 반면 지방의 가난한 노동자 자녀들은 옥수수죽으로 배를 채우며 촛불 불빛 아래서 다 해진 교과서를 수백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전부입니다.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트랙의 길이마저 조작된 이 불공정한 레이스에서 가난한 수험생이 기적을 만들어낼 확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돈주들은 지식과 교육마저 돈으로 독점하여 자신들의 부와 계급을 세습하는 완벽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의 신입생 환영회는 더 이상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우수한 인재들의 축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달러의 힘으로 온실 속에서 길러진 그들만의 리그이자 평양 상위 1% 귀족들의 은밀한 친목 도모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수능 시험을 망치거나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재수나 삼수라는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금 늦춰지더라도 다시 책상에 앉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입시 지옥에서 실패란 단순한 점수 부족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항로가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북한에는 재수 학원도 다음 해를 기약할 수 있는 제도적 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학 추천권을 받지 못했거나 본고사에서 최종 탈락한 수험생, 즉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기타 중앙대학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절대 다수의 17세 청년들에게는 단 하나의 가혹한 통지서만이 날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인민군 입대 영장이거나 강제 노동 수용소와 다름없는 건설 돌격대 배치 명령서입니다. 입시의 실패는 곧 10년이라는 캄캄하고 잔혹한 노예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입시에 실패한 남학생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영양실조와 전염병이 득실거리는 최전방 부대나 험준한 산악지대의 포병 부대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펜 대신 무거운 곡괭이와 녹슨 소총을 들고 10년 동안 가족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짐승 같은 폭력과 허기에 시달려야 합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한 여학생들이나 신체 조건이 미달되는 남학생들의 운명은 더욱 비참합니다. 이들은 백두산 삼지연 건설 현장이나 아오지 탕왕 같은 북한 전역의 가장 위험하고 고된 막장 노동 현장으로 강제 배치됩니다. 하루 14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육체 노동에 시달리며 청춘의 빛을 잃어가고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어도 국가는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교실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입시의 결과표 한 장으로 누군가는 평양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서양식 코스 요리를 즐기는 최고 존엄의 엘리트가 되고 누군가는 얼어붙은 갱도 속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죽어가는 탄부로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북한의 대학 입시는 학문을 탐구할 인재를 가르는 시험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자와 평생 국가의 소모품으로 버려질 자를 분류하는 가장 잔인하고 극단적인 생존의 단두대입니다.